초등탐정 강희치 도둑잡기.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사건 파일 9. 완벽해진 알리바이 두 번째 이야기.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 나 캐롤도 아주 잘 지냈어. 지난 사건 파일 기억나니? 주인님은 북경이라는 중국 음식점의 배달기사가 무척 수상하다며 추리를 알려줬어. 주인님의 추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그 배달기사가 수상하게 느껴진다니까. 우리 친구들도 캐롤과 함께 주인님의 추리를 들어볼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 맞아. 결제를 마친 배달기사는 곧바로 가게로 갔어야지. 점심시간이 지났다고는 해도 그 중국집엔 배달부가 한 명뿐이 없어. 그럼 무척 바쁠 거야. 그럼에도 곧장 나서지 않고 15분 동안 그 건물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는 거야. 어때? 참 이상하지 않아? 맞아. 너무 이상해. 그릇을 곧바로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말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없어. 행여나 그랬다면 빈 그릇이 그곳에 있을 리 없지. 하긴 그렇지. 듣고 보니 참 희한한 아저씨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난 경찰 아저씨에게 푸른 아파트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에 관해 알려달라고 말했어. 내가 중국집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부탁해 배달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다고 했지. 내가 중국집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부탁해 배달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겠다고 했지. 알아보니 절도 사건이 벌어진 2월 11일 월요일에 2건의 배달 기록이 있었어. 그중 첫 번째 주문이 이상했어. 무궁화 빌라에서처럼 시간차가 존재했거든. 시간차? 다시 말해 2월 11일 월요일 푸른 아파트 104동의 절도 사건이 발생해 없어진 물건은 블루투스 스피커.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4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했지. 이번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했어.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어진 자리엔 빨간색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엔 3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해. 즉시 주변에 탐문 수사를 했지만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고 수상한 사람의 흔적도 없었지. 경찰은 푸른 아파트에 벽보를 붙이고 철수했어. 그리고 3일 뒤 무궁화 빌라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바로 오늘이야. 그곳에서 우연히 우리를 만났지. 우린 정보를 얻기 위해 북경 반점으로 갔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아냈어. 난 경찰에게 전화로 푸른 아파트에 관한 사건을 자세히 물었지. 그러자 무궁화 빌라처럼 푸른 아파트에도 이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바로 중국집 배달부가 배달을 마친 시간과 그 구역을 벗어난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대체 뭐야? 아까 말한 그 20분이야? 응, 맞아. 그때 후줄근한 차림의 경찰이 주인님을 대신해 말을 이었어. 자세히 보니 그 경찰 아저씨는 콧구멍을 후비고 있는 것 같아. 괜찮다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지. 2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북경 반점에 주문 전화가 들어와. 주문한 사람은 푸른 아파트 104동 805호. 주문한 음식은 탕수육 하나, 짜장면 둘, 볶음밥 하나. 기사가 배달을 떠난 시간은 오후 2시 10분. 아파트 입구 CCTV에 배달기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 채 정문을 지나는 게 찍혀. 그 시간은 2시 14분. 그 뒤 결제를 마친 게 2시 18분이야. 하지만 이후 아파트를 나오는 기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난 CCTV를 계속 돌렸지. 그랬더니 2시 35분 아파트를 나서는 게 찍혔어. 아, 그렇구나. 와, 정말 이상하다. 그럼 강탐이 얘기한 도구라는 게 철가방을 말하는 거야? 응, 난 그렇게 생각해. 배달을 나간 기사가 음식을 배달한 후 빈 철가방 속에 훔친 물건을 넣어 당당히 그곳을 벗어나는 거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오토바이가 있어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여러 지역에 배달을 다니기 때문에 범행이 쉬운 집을 고르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추리야. 그래서 난 지금 배달 기사를 만나보려 해. 지금요? 어떻게요? 방금 짜장면 시켰어. 슬슬 올 때가 됐고. 이쪽으로 짜장면을 시켰다고요? 경비 아저씨가 아직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해서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말이지. 마침 저기 오네. 그때였어.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좀 전에 만났던 그 배달 기사님이 아파트 입구 쪽에 모습을 드러냈어. 주차를 마친 배달 기사님이 철가방을 든 채 경비실 쪽으로 상큼상큼 걸어왔지. 그 순간 주인님과 눈이 마주쳤어. 주인님은 살짝 웃었지만 배달 기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지. 남루한 차림의 경찰이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쳤어. 그리고는 경비실의 문을 열어주며 안쪽에 짜장면을 놓아달라 말했지. 뒤이어 경비 아저씨의 감사하단 인사소리가 들려왔어. 배달 기사님은 서둘러 자리를 들여 했지. 그 순간 경찰이 그를 붙잡았어. 죄송하지만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요? 경찰은 노련한 걸음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 그렇게 어느새 배달 기사님 앞에 섰지.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어. 며칠 전 이 아파트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 동마다 벽보가 붙었는데 보셨죠? 네. 그거라면 봤죠. 푸른 아파트만 해도 하루 몇 건씩은 배달이 있으니까요. 절도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도난당한 물품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수상한 사람에 관한 제보도 없어요. 그러던 중 CCTV를 분석해보니 그 시간에 기사님이 출입했더군요. 그것도 2번이나요. 그야 당연하죠. 배달이 있었으니까요. 맞아. 확인해보니 정말 배달이 있었어요. 오후 2시쯤 한 번, 3시 30분쯤 한 번.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이상하단 말이죠. 뭐가요? 오후 2시에 주문한 음식이 2시 18분에 결제돼요. 그거야.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든 후 배달을 나가 그곳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 시간은 걸린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상한 건 그 이후라고요. 2시 18분에 결제를 마쳤는데 아파트를 벗어난 건 2시 35분이에요. 이 정도면 꽤 오랜 시간 머문 거죠. 이때 뭐라고 있었죠? 뭐예요? 제가 수상하기라도 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주친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말해야 해요? 순간 배달 기사의 목덜미에 방울방울 식은땀이 맺혔어. 눈동자는 자꾸만 바닥을 향했고 혀로 입술을 자꾸 적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긴장한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살살 달래는 것 같은 눈치야. 이왕이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죠. 아마 오전에 배달한 그릇을 수거하느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을 수는 있겠네요. 오전에 배달한 그릇을 수거했다고요? 그래요. 어차피 그릇을 수거를 하는 것도 내 몫이니까. 그 전에 주문한 음식은 뭐였는데요? 짬뽕이었나 우동이었나. 뭐 어쨌든 이제 됐죠? 아저씨는 급히 돌아가려 했어. 그때 문화재가 오토바이 곁에 서 있는 학생 2명을 발견하곤 아는 척을 했지. 저기 박희성이잖아. 뭐? 문화재의 말에 주인님과 경찰이 오토바이 쪽을 응시했어. 그중 한 명은 정말 아침에 만났던 박희성이 맞았어. 그런데 옆에 선 사람은 누굴까? 야구 점퍼를 걸친 그는 박희성보다 키가 컸어. 오똑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이 어쩐지 다가가기 쉬운 인상은 아니었어. 그를 지켜보던 주인님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지.
아무래도 예사 인물은 아닐 것 같아. 그때 박희성 옆에 선 키가 큰 아이가 말했어. 당당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어.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키가 큰 그 아이에게로 꽂혔어. 며칠 전 있었던 절도 사건에 관해 조사 중이란다. 넌 누구니? 전 여기 살아요. 106동이요. 아, 그렇구나. 오토바이가 길을 막았다면 미안하다. 조금 비켜가겠니? 얘기하던 경찰 아저씨가 몸을 틀며 말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 왜지? 무슨 할 얘기가 있나? 죄송하지만 몰래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듣고 나니 그냥 지나칠 순 없어서요. 무슨 뜻이야?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도난 사건 때문에 그러시죠? 배달을 마친 아저씨가 아파트 내에 오래 머물렀던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럼 문제가 있고 말고 범인이 범행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 그래서 그 시간에 무얼 했는지 아저씨께 묻던 중이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 거냐?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아저씨는 저랑 함께 있었거든요. 뭐? 질문을 하던 경찰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 내내 여유 있던 모습에 긴장감이 서렸지. 주인님 또한 복잡 미묘한 표정이 띄었어. 왜냐하면 주인님은 좀도둑의 유력한 용의자로 배달기사님을 지목하고 계셨거든. 그러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왜냐고? 만일 범행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그 시간에 배달기사와 저 학생이 함께 있었다면 배달기사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어찌 보면 주인님이 당황하는 게 당연한 게 되지. 네, 맞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 시간엔 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저 학생의 말이 맞아요? 경찰은 배달기사를 보며 재차 물었어. 아이의 말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지. 하지만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때 그 아이가 배달기사의 팔을 붙들었어. 그리고 말했지. 맞잖아요. 그날은 제가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날이잖아요. 아이의 말에 기사가 고개를 들어 아이와 눈을 맞췄어. 그 모습을 본 주인님이 말했어. 그럼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아는 사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동안 고마운 마음을 느낀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날 감사 인사를 했어. 마침 마주쳤거든. 지금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주인님은 그렇게 말하며 팔짱을 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주인님의 추리는 틀린 적이 거의 없는데 말이야. 주인님의 표정은 한층 더 복잡해졌어. 반면 지저분한 모습의 경찰 아저씨는 웃고 있었지. 엥? 왜 웃는 거야? 뭐가 즐거운 걸까? 어쨌거나 오늘은 그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 모두 안녕!